클라우지오 타파레우. 1990년대 브라질 축구를 대표하던 골리. 키는 큰 편이 아니었음에도 미친 반사신경과 본능적인 다이빙 능력으로 골문을 견실히 지켰던 선수였으며, 특히 타파레우는 PK 막는 귀신이라는 별칭을 얻을 만큼 페널티 선방에 일가견이 있어 엄청난 선방률을 보여줬습니다. 그는 자국의 명문 인테르나시오나우에서 MVP에 선정되는 활약으로 이탈리아로 진출했지만 저조한 성적으로 다시 자국으로 복귀해 활약했습니다. 하지만 30줄의 나이에 이적한 터키의 갈라타사라이에선 황혼의 나이에도 각성에 미친 활약을 펼치기 시작했고, 리그 2연패 및 1999-00 시즌에 UEFA컵 우승을 멱살잡고 이끄는 성적을 남겼습니다. 타파레우는 셀레상의 품에서도 역사상 최초로 센츄리 클럽에 가입하는 등 좋은 활약을 매번 선보였고, 두 번의 코파 아메리카 우승과 1998년의 월드컵 준우승, 1994년 월드컵 우승이라는 성적을 일구는 승부차기에서의 결정적 선방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토마스 라벨리, 칼레스 벤손, 로니엘 스트램과 같이 스웨덴 축구를 대표하는 골키퍼 3인방. 토마스 라벨리는 기민한 다이빙 실력과 반응 속도, 안정감 있는 수비 조율로 1990년대 스웨덴 부흥기의 골문을 단단히 지켰던 골키퍼였습니다. 22살에 스웨덴 올해의 선수상을 골키퍼로 수상할 만큼 뛰어난 실력으로 오랜 기간 예테보리에서 뛰면서 6번의 리그 우승을 차지한 그는 스웨덴 대표팀에서도 역대 최다 출장 2위일 정도로 오랜 기간 맹활약, 1992년 유로에선 4강과 1994년 월드컵 3위라는 대업을 같이 했습니다. 8강 루마니아전에서 4강을 확정짓는 승부차기 선방은 단연코 라벨리 커리어 최고의 장면이었습니다. 미셸 프레돔. 초대 야신상 수상에 빛나는 1980년대 후반, 90년대 초중반 월드클래스 키퍼. 벨기에 축구 역사상 최고의 키퍼 중 하나로 골키퍼로서 가져야 할 발빠른 다이빙 능력과 반사신경을 가지고 있어 특히 1대1 선방의 두각을 나타냈던 사나이였습니다. 프레돔은 벨기에 리그에서 최전성기를 누렸으며, 특히 메엘렌 소속으로 1987-88 시즌 컵 위너스컵 우승과 슈퍼컵 우승 트로피를 쟁취해냈습니다. 벨기에 리그 올해 골키퍼만 4번, 리그 MVP 2번, 1989년 발롱도르 12에 빛나는 미셸은 국가대표팀에 20세라는 젊은 나이에 승선했음에도 장마리 파프라는 존재에 밀려 오랜 기간 후보였으나 1990년 월드컵 30이 넘은 나이에 드디어 주전으로 16강을 이끌었고, 차기 대회에서도 16강을 캐리해 수상을 시작한 첫 월드컵 야신상을 수여받는 최고의 영광을 경험했습니다. 호르헤 캄포스. 축구사 전체를 통틀어도 손에 꼽힐 최고의 단신 골키퍼. 168cm라는 골키퍼로서는 치명적인 약점에도 신기의 반사신경과 순발력, 최대 약점인 공중볼까지 뛰어난 점프력과 전진 수비로 무마했으며, 발밑과 스피드마저 빼어나던 그는 간혹 공격수로 출전하던 골 넣는 골키퍼 중 한 명이기도 했습니다. 대부분의 경력을 자국 리그에서 활약한 그는 2개의 리그 타이틀과 5번의 리그 최우수 키퍼 선정. 캄포스는 엘트리 유니폼을 입고도 무려 130번의 경기의 모습을 드러내 2번의 북중미컵과 1번의 컨페더레이션스컵에서 우승을 차지한 바 있습니다. 여담으로 그의 알록달록한 유니폼은 본인이 직접 디자인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피터 쉴튼. 축구 역사상 가장 많은 공식 경기를 출장한 고든 뱅크스를 잇는 영국 역대 최고의 골키퍼. 뛰어난 반응 속도와 세이빙 능력을 이용해 골문을 향한 공을 모조리 쳐내던 그는 50세에 가까운 나이까지 뛸 정도로 뛰어난 관리 능력을 자랑했습니다. 레스터, 노팅엄, 스토크, 소튼, 더비 등 서로 다른 5개의 클럽에서 모두 뛰어난 활약을 펼쳤고, PFA 올해 팀 10회로 역대 최다 선정자인 쉴트는 특히 노팅엄 소속으로 PFA 올해 선수상과 1977-78 시즌의 리그 우승, 이어진 2년은 연속으로 비결을 드는 영광을 누렸습니다. 특히 79-80 시즌 유럽연컵 결승에선 함부르크의 파상 공세를 모조리 막아내며 1대0 승리의 1등 공신이 되었습니다. 쉴트는 더해서 국대에서도 최다 출장자이며 3번의 월드컵에 참가해 대회 최다 클린시트 기록을 유지, 특히 40살이라는 나이에도 1990년 월드컵에서 조국의 4강행을 이루게 했습니다. 마리우스 트레소르. 1970년대 후반 80년대 초반 프랑스를 지탱한 명품 리베로. 날카로운 태클, 막강한 피지컬 플레이, 정확한 헤딩, 그리고 훌륭한 빌드업 능력 등 공수 양면에 걸쳐 월클 기량을 뽐내던 그는 1972년 프랑스 올해 선수상을 탄 뛰어난 활약으로 마르세유로 이적해 8년간 활약, 1975-76 시즌 프랑스컵 대회 우승을 이끄는 저력을 보였습니다.
후에 보르도로 팀을 옮겨 한 번의 리그 우승을 이끌었던 트레소르는 월드 사커 선정 월드 베스트 11에도 두 차례 이름을 올렸으며 당시 만연해 있던 인종의 유리천장에도 불구하고 프랑스 대표팀 최초로 주장직을 역임한 흑인으로서 두 번의 월드컵에 참가해 뛰어난 실력으로 82년 월드컵에서 4강행을 견인했고 발롱도르 15위에 오른 그입니다. 빅토르 오노코, 러시아 독립 이후 최고의 센터백. 강력한 몸싸움과 샬거머리 같은 맨마킹 능력으로 괴롭히면서도 축구 지능이 좋아 수비 라인의 모든 포지션과 미드필더, 공격수도 간혹 소화하던 인물이었습니다. 무명 선수였던 그는 러시아 리그 스파르타크 모스크바에서 4연속 리그 우승을 이끌며 유명세를 얻었고 특히 2연속 러시아 올해 선수상을 타면서 자국 최고의 선수 중 한 명으로 불리게 되었습니다. 후회 때문에 라리가로 진출해 중위권이었던 레알 오비에도에서 7시즌가량 주전으로 뛰었던 오누크는 두 번의 월드컵에 참가, 2002년 대회에선 주장으로 활약했습니다. 또한 그는 소련 시절을 제외하면 러시아 최초의 센츄리 클럽 가입자이기도 합니다. 자친토 파케티, 축구 역사상 가장 위대한 윙백 중 한 명. 긴 다리를 이용한 태클뿐만 아니라 공격수로 축구를 시작했을 만큼 뛰어난 주력과 깔끔한 슈팅 능력, 빼어난 오버랩을 토대로 당대 최고의 수비수로 이름을 떨쳤던 파케티는 인테르로 이적 후 에레라 감독의 비대칭 수비라인 전술인 카테나치오의 왼쪽 측면을 맡아 공수를 오가며 카테나치오를 실현될 수 있게 하였습니다. 이는 현대 축구 윙백에 가까운 역할로 수비수의 역할에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한 그와 함께 인테르는 4차례의 리그 우승, 유러피언컵 및 인터컨티넨탈컵 2연속 우승에 성공했습니다. 월드사커가 선정한 올해의 베스트 11에 6차례나 선택되었으며 1965년 발롱도르 2위에 빛나는 파케티의 등번호 3번은 사네티와 유이한 네라주리의 영국 열번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11년간 아주리 역대 최장기간 주장을 역임했으며 그 기간 동안 유로 1968년 우승, 1970년 월드컵 준우승을 이뤄 부진하던 자국의 부활에 공을 세웠고 두 대회에서 모두 베스트 11급의 활약을 보이기도 합니다. 잔니 리베라, 2차 세계대전 이후 침체되어 있던 이탈리아 축구를 다시 정상에 올려놓은 아주리 군단 역대 최고의 미드필더, 당대 최고 수준의 플레이메이킹과 불굴의 드리블 감각, 3번의 득점왕을 따는 스코어러 본능, 특히 리베라를 대표하는 것은 그런 골만큼 아름다웠다고 평가받는 섬세한 패스 능력이었습니다. 골든보이 리베라는 당시로는 천문학적인 금액으로 밀란으로 이적, 1960년대 70년대에 걸쳐 활약하면서 팀의 공격을 이끌었고 3번의 스쿠데토, 4번의 컵대회에서 우승해 산시로를 팬들의 함성으로 가득 채웠습니다. 더불어 2차례 유러피언컵에서 우승에 성공했던 1963년에는 발롱도르 2위, 69년에는 결국 발롱도르 대관식을 진행하며 구단 최초의 발롱도르 위너가 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대표팀에서도 1968년 유로 우승과 70년 월드컵에서 결승행을 이끄는 골을 넣는 등 활약을 했지만 포지션이 겹치는 인테르의 산드로 마촐라와 공존의 애를 먹으며 자신의 100%를 다 보여주지 못한 아쉬움 또한 있었습니다. 레오나르도 아라우즈, 1990년대 셀레상의 성공 시대를 일궈냈던 멀티플레이어. 주 포지션은 공격형 미드필더와 레프트 윙어로 볼 수 있지만 특유의 축구 지능과 번뜩이는 센스로 펼치는 플레이메이킹,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왼발킥 능력으로 레프트백과 딥라인 플레이메이커까지 소화하던 그였습니다. 레오나르도는 전임맨 유형의 선수로 특히 유럽 상위 리그에서 뛴 기간은 그리 길지 않았지만 플라멩구, 상파울루에서 자국 최고 레벨로 성장했고 파리 생제르맹에선 위너스컵 준우승을, 밀란에선 커리어 최고의 폼으로 1998-99 시즌 스쿠데토 탈환에 성공하기도 했습니다. 브라질 국가대표팀의 품에선 레프트백과 레프트윙을 오가며 1994년 월드컵 우승에 공헌했고 97년 코파 아메리카와 98년 월드컵에서도 주축으로 우승과 준우승을 맛보기도 한 레오나르도였습니다. 호베르투 히벨리누, 펠레의 등번호 10번을 이어받은 1970년대 초중반 셀레상의 최고 에이스. 플립플랩이라는 유명한 개인기에 원조격 인물로 유명한 그는 기술 있는 드리블 돌파와 꿀레트를 찢어버리는 파워풀한 킥 능력에 원자폭탄킥이라는 이름으로도 불렸습니다. 코리치안스 파크의 왕으로서 팀을 통솔하며 뚜렷한 우승 타이틀이 없음에도 구단 역대 최고의 선수로 불릴 만한 활약을 남겼던 히벨리누는 플루미넨시로 이적해서도 전성기를 이끌며 2번의 리그 우승을 이끌었습니다. 국가대표팀의 일원으로도 역대급 멤버들과 1970년 월드컵 우승을 대회 베스트 11급 모습으로 이끈 그는 후에 펠레가 은퇴한 국대 에이스로 다음과 다다음 대회에서 4위, 3위에 등극하기도 했습니다. 스비그니에프 보니에크, 축구 역사에 남을 유틸리티 플레이어이자 당대 폴란드 축구의 최고로 불렸던 월드클래스 공격수.
뛰어난 드리블 테크닉, 스피드와 슈팅 실력에 더불어 플레이메이킹으로 공격형 미드필더부터 좌우측 윙어, 센터포워드나 말년은 리베로까지 내려와 활약했던 그였습니다. 보니에크는 당시 폴란드 인민공화국에 만 30세가 넘어야 해외 이적이 가능하다는 규정에도 교황의 도움까지 받아 유벤투스로 이적했었던 재능이었으며 로시 플라티니와 트리오를 구성해 전성기를 구가 각 한 번의 리그와 컵, 1984-85 시즌엔 무려 구단 최초의 비기어를 뜨는 대업을 이뤘습니다. 폴란드 올해 선수상 2회 수상자인 그는 대표팀에서도 어린 나이에 1976년 올림픽 금메달을 목에 걸었고 82년 월드컵에선 대회 4골이나 넣으며 3위를 겨닌 그의 발롱도르 포디움에 우뚝 선 바 있습니다. 브루노 콘티, 유럽에서도 알아주는 윙어였던 로마의 시장이라고 불릴 잘로로시의 자랑, 뛰어난 우측면 돌파, 정확한 크로스, 뛰어난 테크닉으로 중앙으로 돌파하는 것이 특기인데다가 어마무시한 체력과 수비 가담으로 우측면에 필드를 커버하기도 했습니다. 콘티는 임대간 2년을 제외하면 유스부터 프로의 16시즌을 스타디오 올림피코에만 보내며 1980년대 로마 약진의 주축으로 한 번의 스쿠데토와 무려 5번의 코파 이탈리아 우승컵을 들어올렸습니다. 1982년 발롱도르 5위에 돋은 그는 83-84 시즌 유로피언컵 결승까지 오르나 리버풀과의 승부차기에서 실축하며 비기어를 드는 데는 실패하는 아쉬움도 있었습니다. 삼색기를 가슴에 품고도 콘티는 베아조르트 감독의 조나미스타의 핵으로 기용되어 1982년 월드컵 우승의 영웅으로 거듭났습니다. 한스 크랑클, 1970년대 후반, 80년대 초반 오스트리아 축구를 달궜던 월클 스트라이커, 간결한 드리블, 볼 컨트롤 능력과 박스 근처만 가면 발현되는 치명적인 피니싱 능력으로 이름을 떨치던 선수였습니다. 크랑클은 자국 리그에서 활약하면서 총 2차례의 리그와 4차례의 컵 우승을 이끈 바 있으며 월드컵에서의 활약으로 넘어간 스페인의 FC 바르셀로나에선 1978-79 시즌 득점왕과 각 한 번의 구강컵, 위너스컵 우승을 실현시켰습니다. 또한 오스트리아를 대표해선 1978년 월드컵에 참가해 4골을 넣으며 8강행을 이끌었고 특히 숙적 독일을 상대로 멀티골을 뽑아내기도 했습니다. 아만시오 아마루, 1960년대 레알 마드리드 전성시대의 간판 에이스, 마법사 혹은 마귀라는 별명에 맞게 상대를 현혹하는 테크닉과 볼 컨트롤, 기습적인 중앙 돌파, 연계 플레이로 골도 잘 넣어 1968-69 시즌, 69-70 시즌엔 2연속으로 피치시도 수상했습니다. 그는 1950년대 팀의 전성기 세대 교체를 알리는 첫 이적으로서 레알 마드리드의 약진, 예예 마드리드라고 불리는 세대의 공격의 핵으로 군림해 무려 9번의 라리가 우승과 구단의 6번째 비기어를 선물했습니다. 특히 1965-66 시즌의 유로피언컵에선 8강, 4강, 결승에서도 골을 넣어 비기어의 주역이 되었습니다. 무적 함대의 돛대를 유럽 최정상으로 이끌었던 아만시오는 1964년 유로 우승 당시 사실상 MVP급 활약으로 발롱도르 4위에 이름을 올린 바 있습니다. 윈턴 루퍼, 케일, 큐얼, 비두카 같은 호주 축구의 거물들을 제치고 오세아니아 축구 역사상 최고의 선수로 불려도 이상하지 않은 인물, 뉴질랜드 차분가도 같은 이상을 가진 루퍼는 시원시원한 드리블 돌파와 날카로운 슈팅으로 스트라이커와 윙에서 모두 뛰어났던 선수였으며 특히 분데스리가의 브레더 브레멘 소속으로 기량의 불을 뿜어냈고 팀의 전성기를 이끌며 1992-93 시즌에 리그 우승, 포칼 우승, 결승전 골로 91-92 시즌에 위너스컵 우승, 93-94 시즌엔 8골로 오세아니아 국적으로 유일한 챔스 득점왕까지 올라간 바 있습니다. 3회로 오세아니아 올해 선수상 최다 수상자인 그는 국적이 국적이다 보니 이런 월드클래스 기량에도 국대 커리어가 전무하다시피 합니다. 로저 밀라, 최초로 국제대회에서 성공적인 활약을 한 아프리칸이자 20세기 아프리카 축구를 대표하는 위인. 로저 밀라는 감각적인 드리블 센스도 보유했었지만 무엇보다 빼어난 뒷공간 능력과 결정력으로 불굴의 사자라 불렸습니다. 특유의 코너 플래그로 달려가 춤을 추는 셀레브레이션으로도 유명했던 그는 카메룬 리그에서 프랑스로 진출하여 모나코, 바스티아 소속으로 2연속 프랑스컵 우승을 거머쥐었습니다. 하지만 카메룬 대표팀에서 이룬 업적이야말로 밀라의 진가를 대변하는데 2차례의 아프리카 네이션스컵 우승, 1990년 월드컵에선 4골을 몰아치는 8강 신화를 써내며 순혈 아프리카 팀 최고의 성적을 낳았고 무려 42세에 참가한 94 월드컵에선 골을 다시 기록하며 월드컵 역대 최고령 득점 기록을 갱신한 바 있습니다. 프란츠 베켄바워, 축구 역사상 가장 위대한 수비수,
수비하고 공을 건네주는 데서 그치지 않고 직접 볼을 몰고 올라가 패스, 슈팅하는 등 적극적으로 공격 가담하는 수비수가 경기를 지배할 수 있는 리베로 스타일을 만든 장본인으로 탁월한 대인 수비, 민첩한 태클, 본래 미드필더 출신인 만큼 세심한 패스와 플레이메이킹, 매서운 전진 드리블, 뛰어난 슈팅 등 공수 양면에 걸쳐 완벽한 모습을 드러냈던 이였습니다. 베켄바워는 붉은 유니폼을 입고 미넨을 유럽 최고 명문팀으로 탈바꿈시키는 4차례의 분데스리가와 포카루센, 유러피언컵 3연패를 진두지휘했습니다. 그 13년 동안 그는 키커로부터 27번의 월드클래스를 12시즌간 올해의 팀에 선정되었고 디만샤프트의 일원으로도 어린 나이부터 핵심이었던 그는 특히 리베로 시스템을 대표팀에 접목해 이룬 국제대회 3연속 성공으로 이어진 이 기간은 독일 대표팀 역대 최고의 전성기로 평가받습니다. 더해서 본인이 참가한 메이저 대회에서 모두 올스타팀에 들었고 발롱도르 2위 2번, 1972년과 76년엔 1위까지 했으니 정말 카이저라는 이름이 안 아까운 업적들입니다.